자, 오늘은 알코올리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리즘은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로 그냥 쉽게 말해서 알코올 중독이죠. 정신질환의 하나고요. 그리고 일단 그럼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Psychodynamics of Alcoholis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A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정신적인 그런 어떤 남용을 하는 정신질환 있잖아요. 그 제일 큰 문제가 바로 denial이라고 합니다. 이게 denial이 뭐냐면 부정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야.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부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그냥 알코올을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내가 이제 갬블에 빠져 있어요. 갬블 중독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부정하는 거죠. 나는 갬블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조금 좋아하고 중독까지는 아니야. 아니면 내가 코케인을 남용을 했어. 그러면은 나는 코케인 중독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웬만한 어뷰스하는 정신질환은 다 부정 디나이얼이 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이제 트릿을 해야 되는지 여기 두 번째를 볼게요. 여기 트리트먼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1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호사는 이 중독자가 하는 말과 그들이 한 행동을 포인트 아웃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은 아,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는 어, 케니님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케니님은 아침 10시부터 소주 2병을 마시고, 취해 있네요. 이런, 되게 얄미웠네. 취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아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인트 아웃을 하는데, 두 번째 보시면 반면에 또 다른 이제 디나이얼의 종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loss and grief라고 해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되게 소중한 사람을 잃었거나 내 뭐 신체 부위를 잃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상심에 빠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도 처음에 이제 디나이얼을 하는데 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할머니가 작년에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간호사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나 이따가 조금 있다가 할머니랑 점심 먹기로 했어. 점심 약속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간호사가 만약에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것처럼 포인트 하우스를 하면 안 되죠. 막 예를 들어서 너는 할머니랑 점심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 이따 할머니랑 점심 먹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제 간호사가 아, 그렇구나. 정말 재밌겠다. 정말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디나이얼이 있는데 일단 중독에 관련된 부정, 디나이얼은 이제 포인트 아웃을 해준다. 무조건 포인트 아웃을 해준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너는 이렇게 하고 있다. 절대로 블레임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뭐 알코올 중독이니까 뭐 집 말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만을 얘기한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loss and grief의 denial은 서포트를 해준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이제 denial에서 점점 치료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약자로 말씀을 드리면 답다, 답다예요. 이게 D A B D A 답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음엔 이제 denial을 합니다. denial을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환자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anger 답다해서 DA anger. 그래서 이제 화가 지나가면서 이제 D를 하려고 그래요. bargain 이제 DAB죠. bargain. 그래서 이제 술이 너무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중독자는 아닌데 내가 진짜 한 잔만 마실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bargain이 지나면 이제 점점 내가 우울해지는 거야.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depression.
그래서 DABD, depression.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acceptance. 아,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답다. 이거 알아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어떤 팁은 뭐냐면 문제를 선택할 때 절대로 이제 you라는 말로 you라고 시작되는 문장을 피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런 알코올 중독이고 뭐 이래이래한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면은 you 이런 말 you로 시작하는 말은 웬만하면 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you are alcoholic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뭐 그냥 I로 시작되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you라고 시작하지 말고 I로 시작되는 문장을 최대한 골라라. 이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B를 보시면 dependency and codependency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dependency는 그 알코올 중독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말하고요. codependency는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 보면은 significant other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제 가족을 뜻합니다, 보통. 그래서 dependency는 codependency한테 의지를 하고요. 그리고 codependency는 뭐냐면 이 dependency가 시키는 걸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아는 그 self-esteem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 알코올리즘에서는 굉장히 좀 치료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 디펜던시는 코디펜던시한테 의지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 술 좀 사다 줘. 이런 식으로 의지를 하고 디펜던트를 하고 코디펜던시는 이 디펜던트를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나 없으면 어떻게 살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트윗만을 볼게요. 트윗 뭐 1번에 set boundary, 뭐 limit and enforc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노라고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뭐 전부 다 싫어 뭐 예를 들어서 그 디펜던트 그 환자가 내 옆에서 나 너무 힘든데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랬는데 막 no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바운데리를 만드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는 이제 알코올이 중독이니까 알코올을 사다 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서 협상을 하면 안 된다. 거기에 관련해서 노라고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코디펜던시의 그 셀프 이스팀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보통 코디펜던시는 자존감을 제일 언제 느끼냐면 그 디펜던트를 도와줄 때잖아요. 그 디펜던트가 원하는 걸 필요한 거를 해줬을 때. 근데 그래서 코디펜던트의 어떤 능력,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이제 이런 거를 점점 이제 알려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자존감을 올리는 거죠. 셀프 이스팀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굳이 디펜던트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기억하기 쉬운 건 코디펜던트는 보통 노라고 하는 걸 잘 못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보통 낮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개를 이제 워킹을 하면은 치료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환자는 두 명이에요. 디펜던트도 환자고 코디펜던트도 환자예요. 왜냐면 둘 다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C, manipulation을 볼게요. 아까는 방금은 그 환자가 두 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환자가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디펜던트 혼자 환자인 거예요. 아까랑 이제 비슷해요. 이제 디펜던트가 이제 환자가 알코올 중독인 환자가 또 가족한테 시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심부름을 이제 들은 사람이 굳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어요. 근데 자식이 15살이야. 근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고,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아들, 아빠 저기 나가서 소주 한 병만 사다 줘. 이러면은 이 아들은 일단은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하려고 한다 해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15살은 술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디펜던트가. 그래서 manipulation. 이때는 이제 그게 manipulation이고 여기에 치료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놓으라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 아들은 자존감에 문제는 없으니까 그거는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가르쳐 주고요. 이거는 아까 디펜던트 코 디펜던트보다 더 치료가 쉽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이라고 돼 있는데 월니케스 그리고 여기 코르사코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월니케랑 콜사코프는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같이 다뤘고요. 월니케는 사실 이제 뇌질환이고요. 그리고 콜사코프는 정신병입니다. 근데 이제 증상도 똑같고 해가지고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게 왜 일어나냐면 비타민 1, 그 비타민 B1 있잖아요. 그 다이민이라고 하죠. 그게 부족해서 생기는데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이제 마시면서 비타민 B1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은 뭐냐면 여기 엠네시아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거 뭐라 그러냐, 기억 상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confabulation은 뭐냐면 이 아까 암네시아의 기억 상실증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살짝 얘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저께 아니면 1년 전에 뭐 했던 일들을 뭐 변형해서 기억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아예 이야기가 바뀌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년 전에 있는 일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전혀. 근데 좀 말도 안 되게 나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나 그때 로또에 당첨됐었는데 뭐 아니면은 나 그때 뭐 했는데 막 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네시아는 기억 상실이고 그 상실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confabulation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 월니케 신드롬이나 콜사코프 신드롬은 이 기억 상실증에 채워 넣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진짜로 믿는 어떤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포인트가 이거는 이미 뇌에 문제가 생겨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irreversible이다. 되돌릴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이제 여기 C characteristic 있죠? preventable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방이 가능하다. 이제 비타민 B1을 주면 예방이 가능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arrestable. 이제 멈출 수가 있는 거죠. 더 심해지는 거를. 그래서 이것 또한 비타민 B1을 섭취를 한다. 여기 노트에 안 나와 있는 거는 옆에다 계속 적어주세요. 적으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멈추려면 또 이거 똑같이 비타민 B1을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안타깝게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계속 안 좋아진다. 자, 이번에 3번을 볼게요. anti-abuse 아니면 이거를 또 레비아라고 하는데 이 약이 있어요. 이 알코올을 이제 그만 마시게 하는 그걸 도와주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다이설프램이라고 하네요. 다이설프램.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떻게 도와주냐면 여기 aversion
aversion therapy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코올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냐면 이거를 여기 나와 있죠. 1번에 take drug 2 weeks and build up in blood to level. 그래서 이 약을 섭취하는데 약 효과가 나려면 2주가 걸려요. 근데 이 2주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알코올이 진짜 한 방울이라도 들어간 어떤 음식이나 아니면 알코올이나 이런 게 몸에 들어가면 몸이 굉장히 아파집니다. 갑자기 막 토하고 막 열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와, 씨, 알코올 먹으면 안 되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먹고 되게 심하게 막 체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짜장면이 뭔가 꺼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바로 aversion therap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환자를 이제 patient teaching을 뭐를 해야 될까요? 환자에게 어떤 걸 알려줘야 될까요? 이제 모든 종류의 알코올을 이제 피해야 되겠죠. 근데 환자는 이미 어떤 게 알코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알코올이 들어간 그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mouthwash, aftershave, 뭐 perfume, 뭐 insect repellent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저 월니케 저거 신드롬을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에 이제 환자를 대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월니케 환자에 관련해서. 근데 이 환자를 대할 때는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이 환자도 알코올리즘으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포인트 아웃, 그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얘기한 건 이건데, 사실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월니케 신드롬은 알코올리즘으로 인해 생긴 다른 이제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화법이 필요한데 이때는 환자한테 대항을 하지 말고 이제 환자가 뭐 이걸 한 걸 포인트 아웃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된다. 왜냐면 일단은 이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상황이 이렇고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리버서블까지 온 상황이면 그래서 이 환자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대항하지 말고 리디렉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overdose vs withdrawal을 볼게요. 이건 뭐냐면 어떤 약을 overdose 했을 때나 아니면 이제 금단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써 있죠. First ask yourself, is the drug an upper or an down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약이 그냥 마약이라고 할게요. 이 마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약이 이거를 텐션을 올리는 거냐, 아니면 다운 시키는 거냐. 다시 말해서 텐션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릴렉스하게 만드는 약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약이 진짜 막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쉽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밑에 일단 어퍼를 볼게요. 어퍼인데 저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네요. 다시 이제 화살표를 바꿔서 위로 고쳐주세요. 위로 고쳐줍니다. 자, 이 어퍼는 텐션을 올리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카페인, 코케인, 뭐 PCP, LSD, 뭐 메스, ADA 저거 에더럴 유명하죠. 한국에서 이제 그 뭐지 고삼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외워주세요. 저기 bath salt는 뭐 외우셔도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더럴까지 외우시면은 이거는 다 올리는 거예요. 다 텐션을 올리는 거. 그래서 뭐 밑에 증상이 있죠. 뭐 테키카르디아, 뭐 심장도 올리고 혈압도 올리고 이제 소화도 너무 빨리 시키니까 막 부글부글 뭐 볼보리그미 이런 것도 생기고 없으면 적어주세요. 볼보리그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가 부글부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아 설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다 텐션이 업되는, 그리고 신경이 업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 다우너를 볼게요. 다우너는 여기 써있죠. everything else. 저거 5개 빼고 전부 다 다우너예요. 다 릴렉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도 여기 뭐 이제 심박수 낮추고 혈압도 낮아지고 변비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굳이 안 외워도 되겠죠. 이제 굳이 외워야 되는 거는 이제 텐션이 업되는 그런 upper, 이 카페인 이런 거 등등 이런 거랑 이런 것만 외우면 되겠네요. 그쵸? 이제 다음을 볼게요. 다음은 이제 오버도스하고 withdrawal이 있는데, 오버도스는 말 그대로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너무 많이 섭취했어. 그리고 withdrawal은 갑자기 뚝 끊어진 거예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술을 계속 마셔오다가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금단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오버도스를 볼게요. 만약에 이 업버를 먹었어요. 아까 5개 약 기억하시죠? 이거를 오버도스 했어요. 너무 많이 먹은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더 심하게 텐션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막 더 막 심장이 빨라지고 더 혈압이 올라가고 뭐 더 막 애지테이트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그 5개 외에 다우너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운이 되겠죠. 더 심하게. 그래서 완전 막 뭐 거의 막 콤마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 그 다우너를 너무 오버도스를 하게 되면. 자, 그럼 이번에 withdrawal을 볼게요. withdrawal은 갑자기 끄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조금 먹거나 조금 복용을 했거나 아니면 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만약에 그 upper, 텐션 업 되는 거를 갑자기 끊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게 갑자기 다 떨어집니다. 뭐 심박수도 갑자기 낮아지고 막 막 다 막 다운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커피를 좋아해서 거기 카페인 있잖아요. 아까 그 텐션 업 되는 거죠. 카페인을 계속 섭취하다가 어느 날 카페인을 안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졸리죠. 그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우너 있잖아요. 다우너를 계속 복용해 왔다가 끊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업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 그 중에 이제 그 알코올이 아까 텐션 업되는 거 외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5개 약 있잖아요. 그거 외에 모든 약들은 다 다운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알코올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알코올을 계속 복용해왔다가 먹었다가 마셔왔다가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심박수가 빨라지고 땀이 엄청 나고 막 점점 막 손발이 떨리고, 그쵸? 에브리띵이 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도스랑 withdrawal이랑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로 물어봐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upper인지 lower인지,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오버도스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withdrawal을 얘기하는지 그렇게 물어보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볼게요. Drug addiction in the newbor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모가 뭐 예를 들어서 drug addict가 되는 addict인데 이 산모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뭐 태어난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 뭐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너싱 인터벤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아기가 overdose 아니면 intoxication인지 아니면 withdrawal인지, 이때는 overdose라고 얘기 안 하고요. intoxication인데요. intoxication은 그냥 아직 그 약이 체내에 있어서 intoxicate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intoxication인지 아니면 withdrawal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첫 24시간을 보면 됩니다. 태어난 지 24시간 동안에는 intoxication, 아직 아기의 체내에 그 약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withdrawal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밑에를 볼게요. 그
그 alcohol withdrawal syndrome vs delirium tremens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여기 alcohol withdrawal syndrome은 AWS라고 하고 저희 delirium tremends는 DT라고 할게요.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알코올을 끊고서 겪는 이런 증상인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모든 알코올 중독자, 모든 알코올릭은 AWS를 겪습니다. 다시, 모든 알코올 중독자는 AWS를 겪어요. 24시간 안에. 하지만 이제 DT는 소수만 겪습니다. 소수만 겪고, 이거는 72시간 후에 겪는 겁니다. 다시, AWS는 모든 알코올릭이 24시간 안에 겪는 거고요. DT는 소수만 72시간 후에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AWS를 겪는다고 DT를 겪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WS가 있다고 해서 DT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DT를 겪는 사람은 무조건 AWS가 있는 거죠. 겪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AWS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DT는 진짜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증상입니다. DT는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증상이고, AWS는 위험하지 않은 그런 증상이다. 그래서 밑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일단 AWS는 그냥 어디에나 있어도 돼요. 어느 방에나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냥 일반식 먹어도 되고, 그 액티비티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인이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DT는 이제 프라이빗 룸에 있어야 되고, 이제 너스 스테이션 옆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DT는 되게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언스테이블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는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뭐 클리어 리퀴드나 아니면 MPO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절대 뭐 레귤러는 아니에요. DT는. 그래서 클리어 아니면 NPO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bed rest예요. 무조건 bed rest. bathroom도 갈 수가 없고, 옆에 뭐 toilet commerce나 이런 걸로, 아니면 bedpan 이런 걸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bathroom privilege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걷는데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bathroom을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여기 그 스트레인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딱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AWS는 그냥 일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그냥 병원에 와서 그냥 편하게 있다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DT는 너무 불안정해서 프라이빗 룸에 너싱 스테이션 옆에 프라이빗 룸에서 있는데, 먹는 것도 클리어 리퀴드 아니면 먹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다 리스트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크죠. 자, 이번에 두 가지의 공통점. 두 가지 다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트랭클라이저라고 해가지고 그 안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랭클라이저 둘 다 이제 트랭클라이저를 복용을 한다. 그리고 B1, 아까 말했던 알코올 이제 중독자는 이제 B1 흡수가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B1을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엔클렉스 시리즈였고요. 그러면 전 또 다음 세 번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